적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좀 왜곡된 수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치가 안정화된 건데, 이게 질병이 이제 없는 것처럼 판단을 하거나 괜찮아졌다고 판단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실험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부분의 기계는 혈장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초록 튜브로 해서 그냥 혈장을 간단하게 뽑아서 하기도 해요. 말씀드렸듯이 혈장이 혈청에 비해서 분리하기가 굉장히 쉽다. 자, 혈액화학 검사도 그렇고 CBC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검사들은 다 스크리닝 검사예요. 그래서 소변 검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검사든지 다 물론 이제 하다가 확진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대부분 많은 임상병리 검사가 스크리닝 검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검사가 이제 필요하다. 가령 이제 어떤 신장이 안 좋아졌다. 어떤 BUN이라든지 크레아틴 수치 같은 걸 통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수치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신장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방광의 문제인가, 뭐 아니면은 뭐 탈수 같은 것들의 문제인가. 만약에 신장의 문제라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그래서 어떤 신부전 같은 것도 이제 사실은 단계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항목 검사 선정 같은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이 항목 선정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자, 혈액 검사라 그러면은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지표가 굉장히 많아서 내가 특정 지표만 보고 싶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키트는 20개 보고 어떤 키트는 30개를 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간단한 검사를 하는데 뭐 가령 나이가 많지 않은 고양이의 건강검진을 할 때는 20개 정도만 봐도 되겠죠. 근데 얘가 나이도 많고 어떤 질환이 있으면 또 30개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항목 선정이라든지 어떤 범위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렸듯이 기계에 따라서 이걸 돌리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겹치는 내용이라 그랬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검사의 해석은 온전히 수의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 동물보건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그랬죠. 진단, 처방, 수술, 이거는 수의사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그 미국같이 어떤 테크니션의 권한이 센 나라에서도 이 세 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이 세 개는 수의사의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방사선 찍는 거 배웠죠. 자, 제가 방사선을 찍으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좋은 퀄리티 좋은 사진을 잘 찍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해석은 누가 한다 그랬죠? 수의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진단하는 건 수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과 대학에 비해서 배우는 범위가 적다 그랬죠. 왜? 수의과 대학에서는 뭐 어떤 사진을 보고, 사진이 있으면은 뭐 관절 쪽, 흉부, 복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어떤 다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방사선 쪽 테크니션도 사진을 좋은 걸 찍으려고 계속 마취한 상태에서 몇 번씩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 찍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테크니션의 업무라는 게 좋은 진단을 위한 최적화된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게 테크니션의 업무죠. 임상병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수의사의 영역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료를 잘 준비를 해서 기계를 잘 돌리거나 해갖고 아니면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서 이제 갖다 주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뭐 슬라이드도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이제 기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특정한 수치를 가지고 어떤 질병이다 진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수치가 뭐를 의미하는지 정도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진단을 할 때는 어떤 증상을 보고, 그 다음 병력을 보고, 이제 문진 같은 걸 하고, 신체 검사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뭐 검사 결과, 스크리닝 검사 결과부터 그 다음 추가 검사 같은 걸 다 해갖고 종합적인 진단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결과를 만들어주는데 집중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꼭 알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항목이 뭐랑 관련이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부분이고, 어떤 수치의 특정한 증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 상황상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 수치가 어떤 항목이 뭐를 의미하는지, 어떤 장기의 어떤 이상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타내는 어떤 지표, 파라미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 얼마 증가해갖고 이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간별 진단이 뭐뭐뭐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진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간은 침묵의 장기라 그랬죠. 그래서 엄청나게 망가지기 전까지는 기능에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그 간이 망가진 걸 잘 몰라요. 물론 약간 피로함을 느낀다든지 좀 뭐 얼굴이 누렇게 뜬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이 손상은 되더라도 기능에까지 막 이상을 갑자기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간의 가장 큰 역할은 뭐죠? 술 마시면 간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해독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죠. 해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약물은 간에서 대사가 돼서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이걸 이제 흡수하고 뭐 이런 분포하고 이런 것들은 뭐 달라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사는 다 간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배출은 다 신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물론 이제 다 그런 약물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령 이제 뭐 호흡 마취제나 이런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자, 어쨌든 어떤 약물이라든지 자 모든 약은 다 독이거든요. 약물, 독성 물질, 화학 물질 이런 것들 다 간에서 대사를 해요. 대사를 해서 우리 몸에서 독성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지방을 소화하는 이 안에 녹색의 이런 쓸개라는 쓸개 혹은 담낭이라 부르는 여기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쓸개는 간에서 만들어진 이런 그 담즙이라는 거를 쓸개에다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얘가 간이 만들고 쓸개가 이제 저장을 한 상태로 요게 담관이라는 형태로 장에 연결이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반응이라 그랬죠. 지혈이라는 게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갖고 피가 멈추는데 그런 음고 같은 거 그런 인자 같은 걸 만드는데도 관여가 된다고 했고 자, 그래서 간 손상 수치를 우리가 배웠는데 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간이 손상되는 거랑 간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거는 좀 다르다 그랬죠. 간은 얼마든지 여러분 술 많이 마셔서 손상될 수도 있지만 간 기능 자체는 정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 손상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기능은 또 다른 수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간에 손상이 있음을 의미할 뿐 기능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원인은 술, 약물, 감염, 종양, 화학물질, 그 다음에 그 어디 크게 다치거나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 간 수치가 미친 듯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뭐 ALT, AST 뭐 이런 수치 배우는데 우리가 정상 범위가 있잖아요. 기계에서 못 잡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기계가 못 잡으면 방법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효소 그 혈청이나 혈장을 희석을 해서 검사를 하기도 해요. 뭐 어쨌든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상과 기능 이상은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은 한 70% 정도로 크게 손상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이제 느낄 만한 기능 이상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고 일단은 기능 이상이 발생돼서 막 간경화가 온다든지 이러면 회복이 잘 또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역치를 벗어난 거죠. 회복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막 간의 경우에는 뭐 간이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ALP라든지 GGT 이런 애들은 또 담관 같은데 문제가 생겨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간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나 좀 간이 손상되는 경우는 많죠. 고양이는 간 지방증 같은 거 뭐 좀 퉁퉁하고 좀 스트레스 잘 받는 애들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간 지방증 같은 게 걸려서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이 이제 상승할 수도 있고, 뭐 빌리루빈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술, 약물, 감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좀 감염 같은 게 있거나, 해서 이제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원인은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뭐 초음파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뭐 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특히 이제 기능 이상이 생겼을 때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한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뭐 우루사 같은 거 먹는다 그랬죠, 그죠? 우루사도 먹고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을 때 먹는 막 삼형제 이런 게 있어요. 비타민 D, 막 비타민 E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뭐 밀크시슬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루사, 밀크시슬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세밀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저것 막 줘갖고 뭐 비타민 B, C 뭐 하여튼 좋다는 건 뭐 수액도 주고 해가지고 이제 간 수치를 이제 보통 낮추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 수치는 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뭐 빌리루빈이라든지 아니면 담즙이라든지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 알부민, 비유엔, 글루코스 이런 것들이 간 기능과 좀 관련이 있다. 특히 이제 알부민, 비유엔, 글루코스는 어떤 간의 특이적인 효소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런 것들은 뭐 단백질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했죠. 이건 이제 당이고 뭐 이런 알부민 단백질이죠, 대표적인. 이런 것들은 간의 특이적인 효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까지 떨어진 수준이면은 간이 엄청나게 손상됐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렇고 그래서 뭐 이제 암모니아 검사, 그다음 뭐 바일 엑시드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간의 어떤 손상 정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빌리루빈 같은 게 이제 좀 상승이 됐다, 혈액에서 상승이 된다든지, 뭐 소변에서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간일 수도 있고 담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용혈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되게 희귀하게는 그 뭐였죠? 질병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용혈 같은 것들에 의해서 뭐 이제 수치가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어쨌든 기능 수치가 있고 손상 수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개념이다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제 신장이었죠. 자, 신장의 역할은 뭐죠? 소변을 만들어내는 역할이죠. 자, 소변은 뭐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뭐 말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처리가 안 되는 독소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폐물이라든지 어떤 약물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장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 손상이 되기 전까지는 기능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기능 이상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손상될 때까지는 수치가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얘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경우가 꽤 있고, 심지어 신장이 한쪽만 있어도 지금 이제 두 개가 있을 때 기능의 한 70% 정도인가? 그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 신장이 다 망가졌을 때 신장 이식을 하는 거예요. 한쪽만 신장이 버텨도 사실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습니다. 신장 이식할 때는 이식해주는 사람이 양쪽에 괜찮은 신장이 있으면 한쪽을 떼주는 거죠. 하나하나씩 나눠가지고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신장 이식 같은 것들도 있고. 자, 그래서 신장은 어떻다 그랬죠? 신장이 이렇게 이제 큰 정맥과 동맥 혈관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척추가 지나가고 있으면은 양쪽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 방사선 하면서 외측 뷰, 레터럴 뷰에서 봤을 때랑 그 다음에 VD 뷰에서 봤을 때 다 신장이 보였죠. 그쵸? 우측 신장은 조금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외측에서 볼 땐 두 개 겹쳐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신장은 이렇게 콩 모양으로 생겨서 뭐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방광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뭘로? 요관으로. 요관이란 걸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방광에서는 요 돌을 통해서 생식기 쪽으로 소변이 나가는 거죠. 그런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두 가지 수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비유엔이랑 크레아틴. 조금 더 신장이랑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라고 보면은 크레아틴이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그 말씀드렸듯이 어떤 칼슘 수치라든지 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인 인디케이터는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엔, 크레아틴. 그리고 신장이 많이 손상이 되면은 빈혈도 나타나요. 빈혈. 자, 빈혈 뭐죠? PCV가 감소하는 형태죠. 감소하는데 빈혈은 재생성이랑 비재생성 빈혈이 있다 그랬죠. 얘는 비재생성 빈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되게 신부전 말기나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때까지 가면은 뭐 이제 그런 빈혈 같은 것들도
이제 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칼슘 같은 데도 이제 칼슘 인 쪽에도 이제 어떤 이상이 생겨가지고 막 뼈 같은 데도 좀 이상해지고 그래요. 막 그 무슨 조라고 그러는데 턱 같은 데도 뭐 약간 이상해지고 이제 뼈라든지 그런 데도 이제 막 칼슘 같은 것도 막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막 되면서 좀 우리가 예후라 그러죠. 이제 결국은 신부전이 결국은 이제 악화가 결국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것이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치료가 좀 안 되는 단계까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치료라기보다 이제 관리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게 맞겠지만 관리가 어쨌든 안 되는 단계까지 되는데 어쨌든 신장을 수치는 비후엔이랑 크레아틴으로 보고 이것도 어느 정도 망가질 때까지는 이 수치가 오르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망가졌을 때 상당히 망가졌을 때 수치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막 좀 높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신장이 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신장의 인디케이터다. 두 개가 증가하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질소혈증이라 부르는데 자, 신장이 망가지면 신장이 하는 역할은 몸에 있는 질소 같은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이에요. 질소가 주로 어디서 오냐면은 그 단백질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고기 안에 단백질이 많죠. 어떤 질소 노폐물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좀 제한을 해야 되죠. 보통 신장이 안 좋으면 이제 사료부터 바꾸죠. 그죠? 이제 뭐 고양이든 강아지든 신장이 안 좋을 때 먹는 이제 사료 같은 걸로 이제 바꾸게 되고 어쨌든 그 몸에 이제 질소 같은 것들이 이제 늘어나요. 질소 같은 것들이 이제 몸에서 배출이 돼야 될 게 안 늘어나고 독성 성분이죠. 이런 것들이 몸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질소 혈증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아조테미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노폐물들이 뭐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고 또 좀 의미는 이제 좀 다르지만 요독증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질소혈증은 신장이 원인이 아닌 방광이나 탈수 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수치만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얘는 신장에 문제가 무조건 있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진 않고 보통 이제 소변 검사 같은 것도 해서 어떤 뭐 소변 같은 데 문제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확인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비중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 요걸로 봤잖아요. 그죠? 소변 해가지고 그래서 탈수나 신장, 뭐 방광 문제 같은 거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요새는 이 비유엔이나 크레아틴보다 조금 더 좀 자세한 신장을 보는 인디케이터가 이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딱 그 수치를 통해서 좀 절대적으로 좀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냥 혈청 화학 검사를 할 때 얘네들이 기본적인 인디케이터가 된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췌장인데 그 혈액화학 검사에서 나오는 이 췌장은 뭐라 그랬죠? 아밀라제랑 리파제 두 개라 그랬는데 얘는 좀 특이성이 좀 없다 그랬죠. 얘네 높아졌다고 췌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췌장염 같은 거 판단할 때는 키트 이게 이제 그 아이덱스에서 나온 스냅 키트라고 하는데 약간 스냅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질병을 이제 판단하는 이제 그런 키트, 그 다음에 요거랑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좀 확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런 효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되게 특이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밥 먹고 그냥 수치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가 뭐하다. 자, 췌장 같은 경우는 기능이 뭐라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니 뭐 췌장이 뭐 이것저것 잡다한 기능이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은 하나는 외분비, 하나는 내분비. 외분비 같은 경우에는 소화효소를 생산해 갖고 그래서 어떤 단백질, 지방, 당을 갖다가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췌간이라는 걸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랬고 자, 외분비는 관을 통해서 뿜는 거라 그랬죠. 분비하는 거라 그랬죠. 내분비는 뭐라 그랬죠? 관이 없이 그냥 혈액으로 뿜어내는 아주 소량의 호르몬을 혈액으로 내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에 호르몬이 많죠. 갑상선 호르몬, 그 다음에 그 뭐 어떤 뭐 안드로젠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스토스테론, 뭐 아니면 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이런 뭐 성호르몬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췌장이 내보내는 호르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인슐린이라 그랬죠. 인슐린. 우리 몸의 혈당을 낮춰주는, 문제가 있으면 당뇨병이 생기는 인슐린이죠. 요거는 이제 내분비를 통해서 내뿜는다 그랬고,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아지가, 이거는 그냥 특발성이라 그래갖고 정말 이유 없이 발생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유전적인 요소 같은 것들도 있겠죠. 품종의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버리려고 뒀던 음식 같은 거 먹고 췌장염 같은 거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랬고, 케이스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어요. 어쨌든 병원에서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다. 이게 이제 복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췌장염 같은 데 걸리면 이제 진통제 주고 항생제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좀 위장약 같은 거 좀 주고, 그 다음 이제 토하면은 이제 좀 이게 구토가 증상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제토제라는 거 주고, 그 다음 이제 수액을 계속 맞춥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고통을 희석시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며칠 입원해갖고 하는데, 췌장염이 또 걸리는 애들이 또 뭐 잘 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당이죠. 당. 이제 우리가 글루코스라고 부르게 되고, 요 정도 수치가 정상 수치인데, 자,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가 증가한다 그랬죠? 백혈구, 허중구가 증가하고, 또 당도 증가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당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당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혈액에 당이 많고, 혈액에 있는 당을 세포에서 이제 써야 되는데 세포로 이제 당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걸 이제 당뇨병이라 그러죠. 자, 당뇨병을 조절해 줘야 되는 게 뭐죠? 인슐린이라는 방금 말씀드린 호르몬이죠. 자, 그래서 너무 높으면은 당뇨병, 인슐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그런 당뇨병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높아져서 생기는 그런 식의 이제 당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제 쿠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당뇨병이라는 거는 혈액에 있는 당이 올라간다고 당뇨병이 아니고, 이제 당이 어느 정도 수치로 이제 어떤 역치를 딱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렇게 소변으로도 나와야지 이제 보통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당이 너무 낮으면은 뭐라 그랬죠? 특히나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는 응급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랬죠. 당이 낮거나 그럴 경우, 당이 낮거나 탈수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애들은 좀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죠. 쉘터 같은 데서 수술하고 나서 여기다 카리오 시럽이라고, 캐리오 시럽, 뭐 카리오 시럽,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갈색 그 시럽이 있어요. 그걸 입인데 딱 발라줍니다. 그럼 이제 완전 이게 포도당 성분이라서 핥으면은 그냥 쭉쭉쭉 몸에 당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힘이 쭉 빠지는데, 그냥 강아지도 힘이 쭉 빠지면 문제인데 어린애들이 그러면은 더 심각한 문제니까 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혈청 화학 검사에서 나옵니다. 혈청 화학 검사에서 이제 이 수치가 나오지만 간단하게 그냥 간이혈 단계로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혈당 측정기죠. 자, 그래서 혈당은 혈액화학 분석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이혈당 측정기를 사용을 하게 된다. 왜냐면은 뭐 당만 측정하면 되는데,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뇨병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그 인슐린의 농도 같은 것들, 농도가 아니고 용량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할 때는 혈당 곡선 같은 거 그린다 그랬죠. 그럴 때 이제 시간마다 당을 재는데, 이걸 갖다가 당을 재면서 계속 그냥 혈액 화학 검사를 돌리게 되면은 피도 많이 뽑아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고 비용도 많이 증가하니까 이런 간단한 혈당 측정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요거는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을 가지고 이제 실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귀 같은 데서 그냥 하나 딱 찔러가지고 혈관 보이는 대로 딱 찔러가지고 그냥 둔다 그랬죠. 그럼 1시간마다 딱지를 벗길 때마다 짜면은 피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귀에서 채취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기타 중요 항목은 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이드 같이 이거는 뭐 식후에 당뇨가 있다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증가한다. 우리가 보통 살찌고 고지혈증 같은 거 있으면 콜레스테롤 증가하죠. 물론 이제 뭐 LDL이니 뭐 HDL이니 해갖고 이것도 사실 좋은 기름, 나쁜 기름 이렇게 뭐 구분을 하겠지만 그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게 강아지에서 있으면은 막 살도 찌고 그래요. 막 누워서 안 움직이려고 하고 이게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 이제 검사해 보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좀 증가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간 기능 저하 같은 게 있으면 콜레스테롤, BUN 이런 것들도 막 감소한다 그랬죠. 글루코스 이런 애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백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네 가지 검사한다 그랬죠. 그 수술 전에 반드시 검사해야 되는 항목이 PCV, TP, BUN, 글루코스인데 그 중에서 TP가 총 단백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알부민, 그 다음에 이제 글로불린 요 두 개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단백질이라고 하고 피브리노젠도 사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뭐 그냥 빼는 편이고 몸의 어떤 항상성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한다. 글로불린은 면역이랑 좀 관련되어 있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피브리노겐 같은 경우에는 응고랑 좀 관련이 있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탈수가 있으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CBC 검사할 때 PCV나 HCT가 증가한다 그랬죠. 탈수가 있으면 같이 증가되는 게 이 단백질이야. 토탈 프로테인.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이제 단백질이 혈액에 녹아 있는 상태인데 물이 이제 빠져나가 버리니까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은 우리가 탈수를 의심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알부민 같은 것들이 좀 감소를 했다. 이거는 어떤 간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 영양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 나이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 뭐 PL이라든지 PLN 같이 단백 소실성 신장질환 장질환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단백질은 사이즈가 커서 몸에서 이렇게 막 빠져나가면 안 되는 구조인데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막 쭉쭉 빠져나가는 거죠. 어쨌든 추측 가능한 질병이 매우 많고 알부민이 아까 토탈 프로테인이 왜 중요하냐면 알부민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생명과 굉장히 많이 직결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좀 다양한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간에 문제가 있으면 글루코스라든지 알부민 같은 것들도 막 감소한다 그랬죠. 특히나 어린애들이 이렇게 막 감소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되게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K라 그래갖고 CK랑 뭐 AST 이런 애들은 근육의 손상과도 관련이 돼 있다. 외상이 있다든지 어떤 근육에 어떤 문제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증가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은 특히나 그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데 좀 손상되는 경우가 많고 뭐 희한한 질병 같은 것도 있어요. 사람에서 있는 횡문근 용해증 이런 거 말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근육에 관련된 수치 같은 것들이 좀 이제 크게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나 인 같은 것들. 칼슘은 뭐 설사나 구토 같이 어떤 장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호르몬 같은 게 있으면 나트륨이랑 어떤 칼슘의 어떤 그 나트륨이랑 이거는 칼슘 이거는 칼륨 같은데 호르몬은 예, 칼슘이 아니고 나트륨이랑 칼륨 비율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여기 잘못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나이 신장 질환 같은 데에서 좀 수치 같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유리칼슘이라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알부민에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알부민이 낮으면은 정상인데도 칼슘도 낮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칼슘이 정상인데 기계상으로 낮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알부민 값을 토대로 보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이제 보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뭐 신장 질환이 있을 때 증가하고 요멸시에 증가하고 이는 또 칼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BUN이나 크레아틴 말고 그 신장 질환 볼 때 인 같은 것도 같이 본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는 나이에 따라서 좀 뭐 이렇게 비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자, 기타 뭐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같은 전해질도 있는데 그
칼슘, 인, 나트륨, 칼륨 이런 어떤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못 잡거나 아니면은 항목에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세부적인 검사를 한다거나 할 때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혈액화학 검사, 혈청화학 검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때 제가 아이스탯이라는 거 보여드렸죠. 조그만 기계같이 돼갖고 그냥 휴대용처럼 쓰는 거. 그래서 어떤 그 뭐 분압 같은 거 이제 재고, 산도 같은 거 잴 때 혈액에서 사용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해질도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해질은 이제 그런 거 같은 걸로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질병이랑도 관계가 되지만 이 전해질은 결국은 이제 뭐 수액 같은 거 줄 때 좀 이런 것들 조절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수액 같은 걸 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좀 이런 것들 같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탈수 같은 게 심하면 이제 전해질도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뭐 수액도 종류가 많으니까 뭐 어떤 걸로 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수업할 때는 그 대면 수업할 때는 이 동영상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 이제 LMS에서는 이걸 그때 따로 보여드린 것 같지가 않아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냥 동영상을 보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뭐 그냥 이건 기계에 대한 어떤 소개 영상이에요. 그래서 CBC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다 터치 스크린으로 설정을 하고 결과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WC 얼마 나왔다, RBC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레드 블러드 셀의 약자예요. WBC가 화이트 블러드 셀의 약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HCT가 얼마다, 우리 MCV, MCHC 같은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 무슨 RDW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잘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PLT, MPV, PDW,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백혈구라 그러면은 림포사이트, 그 다음에 그래뉼로사이트가 그 이제 호중구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되게 좋은 모니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설정도 되고 할 때. 하면서 이제 어떤 샘플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도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얘가 개냐 고양이냐, 그런 것들도 따져야 된다 그랬죠. 자, 보라색 튜브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 좀 흔들어주고, 자, 이게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는 거는 아마 병원에서 보셨을 거예요. 뒤쪽에 보통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쇠로 된 빨대에다가 살짝 넣은 다음에, 자 보시면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살짝 버튼을 누르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여기 빨대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죠. 빨대가 담가지도록 하고 뒤에 버튼을 살짝 누르면 빨대에서 쭉 뽑아서 빨대가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다 빨고 위로 올라갔죠 방금. 그럼 끝이에요. 그냥 나머진 기계가 알아서 해줘요. 별로 안 걸려요. 원에는 해프 미닛, 얼마 걸린다는 거죠? 1분 30초 걸린다는 거예요. 종이로도 나오고 모니터에도 나오고 차트가 연결돼 있으면 차트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뭐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 핵심은 그냥 간단한, 뭐 피까지 뽑아서 이건 모세관으로 뭘 하는 모양인데. 자, 이 민드레이라는 걸 방금 나온 게 아마 민드레이 거였는데 보통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민드레이 거 같은데. 이게 보시면은 막 중간중간에 이런 설정, 특히 이거 설정하는 화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네들이 보시면은 용액 아까 3개 들어간다 그랬죠.
희석 용액, 그다음 린스는 씻는 용액, 그다음 라이시스라고 해서 뭐 녹이는 용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이제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해주고 이 필요에 따라서 용액 같은 거 갈아주고 이게 떨어지면은 기계가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적게 남아 있다고 표시가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주문해주고 재고도 관리해줘야 되고 요런 용액 같은 것도 조금씩 이제 바꿔줘야 돼요. 요런 것들은 그냥 이제 나중에 관리할 때 그런 부분 이제 병원에서 배우시면 되고, 여러분들한테 관리를 맡겼을 경우에는. 근데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이제 다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니었네. 이것도 이제 민드레이 기계죠. 딱 보기에도 좀 얘는 좋아 보이죠? 예. 보라색 튜브가 있고 이렇게 쑥 튀어나왔고 이 프로브가 빨아들이고 뒤쪽에 버튼을 누른다고 했어요. 프레싱, 얘를 프레스하래요. 뒤로 누르면 됩니다. You can switch on BC30S from the rear. The ways to connect different sample results. USB도 꽂을 수 있고. Gender and remove the sample tube after. 자, 다시 한번 볼까요? Whole blood is the default setting. 이름 넣고 Mix the sample well and run it through the sample probe. 자, 넣고 뒤를 살짝 톡 하고 눌러주면은 얘가 빨아들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1분 30초를 기다리면은 되는 거죠. Is 120 microliters of capillary blood every time. Hours after. And run it through the sample probe. To prevent blood blockage, please don't push the tube too close to the bottom of the probe. Remove.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빨대가 있으면은 여기에 너무 닿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게 잘못하면은 크로깅이라 그래서 뭐가 이제 액체만 살짝 빨려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살짝 이제 띄운 상태에서 이제 합니다. Move the sample tube after you hear a beep sound. When dispensing, be sure to wait. 기계가 다 비슷해요. 이게 이제 딜루언트. 이게 바코드로 그냥 꽂아서도 할 수 있구나. 좋네. 요 액 같은 걸 이제 갈아줍니다. 계속. 이게 라이스예요. 라이스 버퍼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갈아주고. 오, 이거 안에 들어가 있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종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종이도 다 쓰면 갈아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냥 관리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그 CBC 기계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건 한꺼번에 하는 것 같죠? 딱 보기에도 사람 쪽에서 이런 거 많이 쓰겠죠? 동물이야 그냥 한 개씩 하겠지만 사람은 뭐 돈도 많고 하니까. 저도 이거 못 봤는데 Migraine has performed extensive 5390 has this reactor of high quality. The first.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좀 좋은 튜브는 위에 보시면은 고무 패킹 보이시죠? 이 고무 패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꽂으면은 혈액이 쭉 빨려 들어가게. 한꺼번에 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식을 들었겠지만 제가 그 이번 학기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제 지금 중간고사 기점으로 이제 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학기를 마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많고, 오시는 그 새로운 강사분도 아마 수의사 선생님께서 오실 텐데 저보다 이제 훨씬 저는 임상 경험이 되게 미쳐나가고, 그분은 뭐 굉장히 전문가셔서 아마 이제 배울 부분은 굉장히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랑 지속적으로 좀 연락을 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 많이 이제 도와드릴 예정이고, 그 여러분들도 어쨌든 그 뭐 필요한 일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좀 뭐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뭐 카톡으로 연락하셔도 관계없고, 일단은 뭐 그 대면 수업을 하는 분들은 제가 좀 뭐 인사를 어떻게 드리겠지만 좀 LMS를 통해서는 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너무 좀 죄송하고, 또 여태까지 수업도 잘 들어주시고 좀 저희 이제 잘 이끄는 대로 따라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병원에서도 하여튼 꼭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고 좀 좋은 동물 보건사로 향후에 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